안녕하세요, 아트 여러분. 가쌤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죠? 지난 시간에 실루엣을 활용해 심플하고 강렬한 연필 드로잉을 함께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은 심플하고 강렬한 컬러 일러스트 작품을 하려고 합니다. 흑백 작품만 보려니 컬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아쉬우셨죠? 그럼 이번에도 적절한 레퍼런스가 필요할 텐데요. 컬러가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귀엽고 친숙한 소재여야 하고 시각적으로 눈에 띄는 작품이면 좋을 것 같아서요. 바로 이 일러스트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핀터레스트에서 구했는데요. 어때요? 사슴의 형태가 너무 단순하지 않아서 도전의식도 불러일으키고 무엇보다 색감이 적당히 강렬하면서 좋죠. 오래 봐도 질리지 않을 것 같은 차분함과 빈티지 감성이 같이 묻어나네요. 그림을 그리기 전에 먼저 준비물 필요하겠죠. 종이랑 연필, 그리고 물감과 팔레트, 붓, 그 다음에 물통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종이는 일반 켄트지를 잘라놓은 것을 준비했어요. 보통 화방에서 파는 220g의 도화지예요. 가면은 160, 180g도 있는데 제일 무거운 걸로 사세요. 그래야 종이가 붓질에도 잘 울지 않고 수채화를 쓰기 편하거든요. 사절지를 주로 팔 텐데 그 4분의 1 정도 사이즈로 자르시면 돼요. 팔레트는 종이 팔레트를 쓸게요. 이 작품 컬러가 3개밖에 없는 데다가 약간 불투명 수채화로 물감의 양을 많이 만들 생각이거든요. 물감은 미젤로 수채화 물감이랑 포스터 컬러 화이트를 쓰고요. 붓은 적당한 굵기와 세필이 필요할 것 같아 화홍 8호와 12호 그리고 세필 3호를 사용할게요. 자, 이제 관찰을 하고 스케치를 해볼까요? 먼저 이미지의 상하 좌우의 중간을 찾아 중심선을 십자의 형태로 그려서 관찰의 기준을 잡아봅시다. 중심선을 긋는 것만으로도 대상이 화면에 어느 정도에 걸쳐 위치하고 있는지 한눈에 보기 편하죠. 보니까 사슴의 머리를 정확히 관찰하려면 4분의 1 지점에 가로선이 하나 더 있으면 편할 것 같네요. 기준선 하나를 더 추가해보죠. 4분의 1 선이 사슴의 콧등에 만나고 눈의 중간 아래쯤으로 지나가는 걸 관찰할 수 있죠. 확실히 눈과 코의 위치가 더 정확하게 파악이 되네요. 그럼 사슴의 외곽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가늠해 볼까요? 외곽의 가장 튀어나온 점들을 연결하면 되는데요. 두 귀 끝과 네 발의 발끝과 코끝을 연결해 보죠. 이렇게 연결하고 보니까 전체 덩어리의 위치가 보이면서 남아있는 여백의 모양과 크기가 정확히 보이지 않나요? 사실 형태를 관찰할 때 내가 그리려는 것을 보는 것보다 그 나머지의 여백 공간의 모양을 보는 게 더 정확할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평소 우리의 뇌는 되게 좌뇌가 활성화되어 있고 그래서 대상을 공간적으로 파악하기보다는 언어적으로 관습에 익숙한 자신만의 스테레오 타입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그대로 인식하기보다 이게 이렇게 생겨야 한다 라는 내가 알고 있는 형태로 자꾸 인식하고요. 그렇게 그려내라고 지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상을 그릴 때 평소 내가 익숙하지 않은 각도나 자세로 그리면 어려워하잖아요. 그게 우뇌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좌뇌가 활성화되어서인데요. 우뇌 모드로 전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대상 자체가 아니라 그 대상을 둘러싼 여백의 공간을 관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특정하지 않은 모양의 덩어리라서 우리의 뇌는 선입견 없이 관찰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 팁을 말씀드리는 동안 충분히 관찰하셨죠? 그럼 본격적으로 스케치를 해볼까요? 이미지의 가로, 세로 비율이 세로가 좀 더 길지만 일반적인 A4나 도화지 비율이 아니네요. 전체 이미지의 비율과 종이의 비율을 동일하도록 종이에 선을 그어 표시하시고요. 종이의 매끄러운 앞면을 위로 두고 중심선을 긋습니다. 임의로 잡은 중심점에서 양쪽의 길이가 같다면 그 점은 진짜 중심점이 되겠죠? 만약 다르다면 중심점의 위치를 조금씩 움직여서 맞춰주시면 돼요. 그리고 상단의 가로 4분의 1 선도 그어주세요. 사슴의 외곽을 그려볼까요? 각각의 점들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 점들을 연결하면 사슴의 러프한 외곽 형태가 잡히죠.
이제 여기서부터 더 자세히 재면서 그릴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눈으로 최대한 정확히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니까 눈으로 관찰하면서 덩어리와 부분과의 관계나 비율, 모양들을 그리는 걸로 해보자고요. 관찰을 할 때 전체에서 부분으로 관찰을 해주세요. 큰 덩어리에서 작은 덩어리로요. 각 단계에서 이상이 없는지 체크해가면서 스케치를 하면 거의 큰 수정을 하지 않고 그릴 수 있어서요. 시간 낭비도 없고 그림의 전체 밸런스도 잘 유지하면서 그릴 수 있어 좋답니다. 전체 외곽이 잡혔으니까 사슴의 형태를 3개의 덩어리로 나눠볼까요? 머리와 몸통, 다리 이렇게 나누면 관찰이 용이할 것 같네요. 몸통의 범위를 보면 오른쪽에 좀 더 치우친 채로 사슴의 배는 중심선에 거의 맞춰져 있군요. 등에서 가장 높은 부분은 중심선 위쪽의 절반보다 조금 더 못 미치고요. 관찰한 사실을 이제 종이에 옮겨 그리면 되겠죠. 이어서 머리를 관찰해 보면 머리 부분은 귀 부분과 그리고 목으로 나눠줄 수 있는데요. 각 부분의 크기와 위치를 잡아 표시해 주시고요. 몸통은 등이 볼록한 정점의 높이를 잘 관찰해서 모양을 직선으로 툭툭 그려줍니다. 이제 다리가 관건이네요. 다리를 잘 살펴보면 근육과 살이 있는 부분, 거의 뼈와 가죽으로만 되어 있는 가는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앞다리의 경우는 절반 정도 되는 지점이고 뒷다리는 다리가 꺾이는 부분에서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발굽 부분의 길이도 적절한 곳을 찾아 표시해주면 나중에 자세히 스케치를 할 때 도움이 되겠죠? 이 정도 해놓으면 이제 스케치에서 큰 부분은 틀릴 일이 거의 없겠네요. 그럼 이어서 자세한 스케치를 해볼까요? 스케치를 하는 동안 기울기를 보는 요령 하나 알려드릴게요. 보통 어떤 선의 기울기를 재라고 하면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은 거의 95% 가까이 이렇게 해요. 기울어진 선에 연필을 그대로 포갠 다음에 그 각도를 그대로 종이로 이렇게 옮기는 방법을 쓰더라고요. 근데 이 방법을 쓰면 거의 반드시 중간에 각도가 변해요. 왜냐하면 손이 움직여서 바뀌기도 하지만 실은 내 뇌가 인식한 각도와 실제 각도 중에서 결국 내 뇌가 인식한 각도를 선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차를 줄이려면 내가 관찰하려는 기울기의 선에 연필을 사용해 하나의 기준으로 수직선이나 수평선을 만들어 비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기준이 되는 선과의 비교로 기울어진 각도를 공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내 뇌의 인식이 바뀔 가능성이 생겨요. 그렇게 뇌가 제대로 인식한 후에야 우리는 그 각도로 기울어진 선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사이 스케치가 다 끝났네요. 종이 위에 이런저런 선들이 좀 지저분하게 있죠? 이제 정확한 스케치선을 따라 연필에 힘을 많이 주어서 라인을 진하게 떠봅시다. 컬러링을 할 때 흑연이 밝은 색과 섞여 지저분하게 보일 수 있어서 나중에 지우개로 다 지울 건데요. 진한 라인을 따놓으면 지우개질을 해도 깔끔한 흔적이 남아서 컬러링을 하는데 유용하거든요. 라인을 다 땄다면 이제 지우개질 해볼까요? 전부 깔끔하게 지워주세요. 정확한 스케치선의 흔적만 남아있을 정도로요. 네, 아주 깔끔하네요. 그럼 신나게 컬러링을 해볼까요? 여기에 쓸 컬러가 화이트, 그린, 블랙인데 어떤 컬러부터 칠하는 게 좋을까요? 네, 화이트죠? 3호붓으로 사슴에서 밝은 흰 부분을 칠해줍니다. 컬러링을 하다 보면 스케치 라인을 삐져나가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 위에 다른 컬러를 덧칠하고 싶은데 먼저 칠한 색이 어둡고 위에 덮을 색이 밝으면 색이 섞이거나 잘 안 덮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밝은 색을 먼저 칠하고 그 위에 어두운 색을 덧칠해서 수정하는 게 쉽고 깔끔하게 잘 됩니다. 화이트가 필요한 부분을 다 칠하면 그린 컬러를 칠할 건데요. 일단 색상을 만들어야겠죠. 수채화 물감인데요. 저는 미젤로 수채화 물감 다크 그린 컬러를 쓸게요. 여기에 화이트, 블랙을 살짝 섞어볼 생각이고요. 만약 집에 미젤로 수채화 물감이 없다면 진한 수채화 물감에 셉그린 그리고 화이트, 블랙을 조금 더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물감을 섞을 때 만들어야 할 물감이 양이 많으면 저는 나이프를 사용합니다.
이게 붓으로만 섞으면 붓털 사이사이에 물감의 색이 껴서 균일하게 섞기가 힘들거든요. 또 나중에 붓을 빨 때도 힘들고요. 그린 컬러로 발라야 할 면적이 넓어서 물감의 양을 많이 해야 해요. 물감이 남는 건 상관없는데 모자르면 아주 피곤해지거든요. 일단 동일한 색을 다시 만드는 것 자체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라서요. 만들어 놓은 물감이 남으면 재활용할 수 있지만 모자르면 수습이 힘드니까요. 넉넉하게 만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물감이 준비됐으면 세필로 사슴 주변의 경계 라인을 꼼꼼하게 잘 칠해보죠. 칠하실 때는 도화지를 칠하기 편한 방향으로 돌려가면서 작업을 하면 훨씬 좋아요. 실루엣선이 꺾이는 부분이 칠하기가 까다로운데 이러한 부분들은 칠할 때는 붓에 물감을 적당히 묻히고 발라야 해요. 그 적당히의 기준이 뭐냐면 붓의 라인이 물감이 많이 묻어서 통통해지지 않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붓끝이 뾰족한 느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이런 상태로 칠하면 훨씬 섬세하고 깔끔하게 칠할 수 있답니다. 세필로 경계를 다 땄다면 이제 남은 여백을 12호로 칠해볼까요? 물감을 넉넉하게 묻혀서 과감하게 슥슥 칠하시면 돼요. 그린 컬러를 다 칠하셨으면 검정색으로 사슴을 칠해볼까요? 동일한 요령으로 세필을 사용해서 사슴의 실루엣을 따주면서 바로바로 남은 면적도 칠해주도록 해보죠. 사슴의 몸통이나 다리가 전체적으로 얇아서 그냥 세필로 다 칠해줘도 괜찮을 것 같네요. 꼼꼼하게 다 칠했다면 이제 마무리로 사슴의 무늬를 그려보겠습니다. 세필에 화이트 컬러를 묻혀서 그릴 수도 있는데 저는 젤러펜 화이트를 사용해 좀 더 편하게 그려보려고 해요. 문명의 이기는 이용하는 게 좋으니까요. 약간 마름모 모양인 것 같은 이 무늬를 펜으로 요령껏 그려주세요. 무늬의 디테일은 크게 연연해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그런 인상을 주면 되겠죠? 무늬 사이의 간격이 적절하고 균형이 있는지를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했다면 이제 마무리로 식물을 그려주시면 되는데 이걸 젤러펜을 써도 좋고 붓에 물감을 묻혀서 그려도 좋을 것 같아요. 해보시고 편한 대로 선택하시고요. 식물의 모양이나 위치를 눈으로 잡고 그다음에 먼저 줄기를 그리고 잎을 그리는 순서로 그려주세요. 식물 모양이 하나하나 전부 다르지만 그리는 원리만 알면 약간의 변형을 하며 어렵지 않게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어때요? 완전히 완성은 물감을 잘 말린 모습인데 액자에 걸어두고 싶지 않나요? 단순하지만 강한 느낌의 컬러 일러스트. 멋있죠? 집안 인테리어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또 봐요. 아티들 안녕!